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실 두 가지 코너를 운영을 해요. 다 시그니처 코너라고 저희는 주장하지만 그 어느 하나 시그니처가 되지 않고 있죠. 시그니처는 늘 수요자가 선택하는 건데 호우 시절은 늘 공급자가 시그니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를 한 줄 요약하는 시간과 같이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을 추천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먼저 이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이 영화와 어울리는 노래? 이걸 좀 추천을 먼저 받고 싶어요. 어떤 노래? 제일 먼저 생각난 건 Fly to the Moon. 워낙 명곡이죠. 네.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른 Fly to the Moon이 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우주 스파이스 카우보이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영화 말미에 네. Fly to the Moon이 틀어지기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문은 아니잖아요. 문은 아니죠. 우주 약간 그렇죠. 문이라고. 사실 제가 너무 지금 식빵같이 해석을 했는데 빡빡하게. 사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Fly to the Moon 떠오르죠.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엘라 피츠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른 Fly to the Moon 가장 대중적인 곡이기도 하고. 왜 근데 이제 영화의 BGM 그 사운드 트랙은 한스 지머가 맡기도 했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미사곡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좀 웅장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회개하고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오르간 소리도 이게 그렇죠. 들리기도 하고 근데 요곡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곡이기는 하지만 약간 즉각적으로 떠오른 게 그 곡이어가지고 왜 그런 걸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주와 달과 우주와 그냥 우주가 그냥 연상이 됐었나 봐요. 그냥 인간의 경험과 사고는 사실 자신의 어떤 배경에 굉장히 근거하니까 바로 그냥 내 하드 드라이브에는 그거밖에 없었나? 다른 곳 우주가 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Fly to the Moon 떠오르죠, 당연히. 근데 그 노래는 굉장히 러블리하고 좀 리드미컬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정서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ly to the Moon이 떠오르셨다. 조코나님은? 저는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건 신해철, 그러니까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였어요. 그 곡은 꽤 자주 이 어떤 곡은 상황에서도 자주 그러니까 사실 떠오르는 만능 시특인데 마지막에 그 오글거리는 신해철의 그 나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 헌신, 이 낱말들을 나는 아직 믿습니다. 뭐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저음으로 깔고 전주와 함께 시작되는. 근데 이 나레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 뭐 약속,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이 영화가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수십 년이 지난 약속을 지켜낸 쿠퍼인 거고요. 그리고 그 헌신의 과정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사실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신해철을 얘기하면 너는 음악을 신해철과 이소라만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소라도 들으시는군요. 이소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소라 얘기도 사실 좀 하려고 했는데 원래 트랙 3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간단해요. 뭐 Love is already part of me인가 뭐 이렇게 마지막에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part of world라고 part of universe라고 하면 딱 이거 가사 아니야 생각했다가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서 신해철의 노래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 선생님의 어떤 한 줄 요약과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이 선생님의 설명을 마지막으로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저랑 원우 씨의 한 줄 평을 먼저 한 줄 요약을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소개를 할게요. 원우 씨의 한 줄 요약은 뒤틀리고 휘어진 시공간의 틈 사이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은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사랑, 좀 멋있게 표현해 줬어야 되는데 제 목소리 한계입니다. 다른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써주셨고요. 저의 한 줄 요약은 물리법칙을 넘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일 수 있다는 사랑의 신비라고 써봤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를 인용해서 했었던 표현을 조금 차용했었는데요. 이 선생님의 어떤 한 줄 요약과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 한 줄 평? 한 줄 요약이라고 한다면 진인사 대천명. 오, 좋아. 이렇게 해야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구구절절 저처럼 설명하고 있으면 안 좋거든요. 왜 영화 초반에 머피의 법칙, 그 톰이 이제 머피를 놀리면서
머피의 법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머피의 법칙이 그 요 초반의 어떤 맥락에서는 너 때문에 이런 어떤 실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약간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네. 우리가 흔히들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약간의 불운의 아이콘 같은 개념으로 그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 DJ DOC 그 뭐 이렇게 노래도 있지 않아요? 머피의 이거 알고 있으면 너무 옛날 사람인데.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이제 쿠퍼가 머피한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다.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전체를 제 생각에 이게 깨고 있는 어떤 그 이 주제가 아닐까 이게 싶기도 한데 그렇죠. 머피와 쿠퍼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플랜 A와 플랜 B가 모두 성공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결과를 이게 맞이하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을 픽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할 바를 다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네. 한 줄 요약을 마지막으로 인터스텔라 이 대단한 영화, 이 어마어마한 여지없이 어마어마한 영화를 해체하는 발굴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여해 주신 이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녹음하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런 거 뭐 활동을 좀 해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네. 이거 첫 녹음이거든요. 네네. 예전에 이게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동료 상담사와 이게 연기자 한 분과 같이 연기자 네. 라이브로 3번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라이브여서 이게 녹음본 편집하고 녹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심지어 이게 편집이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네. 일단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본인의 공간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공간도 아니었고 긴장하고 좀 많이 떨렸던 것 같고 네. 그 왜 이게 약간 질문을 할 때도 뭔가 이제 제가 이미 준비한 어떤 내용들에 너무 꽂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 보통 원우 씨랑 제가 할 때는 사전 미팅 형태를 좀 많이 하진 않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게스트를 모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인디어런스 호에 대한 해석 그걸 다크나이트와 연결해 주시는 부분 같은 경우도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다크나이트를 봤었음에도 그리고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손꼽고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호우 시절에서 다크나이트를 뭐 이미 다룬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쉽고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 풍성하지 않았나. 왜냐면 저희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사람이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역시도 많은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방송에서는 원우 씨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끄럽겠죠? 저보단. 원우 씨의 건강과 회복을 같이 소망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봄은 조금 더 따뜻할 거예요. 우리의 호우 시절